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령역 대표 강사 퀸 양지영 선생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3월 전국 학력평가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나영은 이제 조금 문제가 쉬웠고 가영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웠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작년 여러분 수능 같은 경우에 우선 가영 같은 경우에는 전국 만점자가 한 0.32%, 그다음에 나영은 한 1% 정도로 맞춰진 시험이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영은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학 1이라는 좀 좁은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얘는 수능 시험에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3월에는 나왔던 유형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점수가 생각보다는 겨울방학 준비한 것만큼은 안 나왔어 라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 라는 학생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미 시험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꼭 따져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즉 맞출 수 있는 문제와 또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선별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먼저 빨리 찍고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아마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다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풀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아깝다 라는 학생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자, 그 해설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 이 TCC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 TCC는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역대와는 좀 다르게 가영과 나영을 분리해서 선생님이 이번 TCC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틀렸고 또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들을 학생들이 다수 많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시간이 걸렸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번 3월 시험 어떻게 봤으니까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여러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선생님 탁자 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칠판에서 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만약에 상담한다는 느낌으로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 TCC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TCC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해설지, 즉 여러분들의 시험 있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이미 다 여러분 필기한 바로 선생님의 풀이가 녹아져 있는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옆에다 두시고 오늘 여러분 TCC를 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나영 시험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만점자가 즉 수능 만점자가 나영이 즉 1%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3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를 다소 어렵게 출제한 부분이 있고요. 시험 범위가 좁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여러분 시험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 우선 얘는 수리 나영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행렬과 그래프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에서 9문항, 그 다음에 수열에서 9문항,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수와 로그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솔직히 아니죠. 자, 그래서 이 9문항이 이제는 4문항으로 또는 뭐 4월이나 뭐 5월 말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능에서는 9문항에서 4문항으로 또 그러면 이 수열 단원도 9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로 뭐 4문항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뒷단원, 즉 미분과 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대한 시험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주의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었던 문제가 각 사이트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 동료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많이 틀렸는지 우선 적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불러드리는 이 문제 순서대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요.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나영 같은 경우에는 7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그 다음에 21번 문제, 그리고 13번 문제, 그리고 16번 문제 순으로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틀릴 때 그 틀리는 이유도 상당히 비슷한 이유로 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그 차별성을 두게 되면 나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모의평가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입시 전략을 짜야 돼요.
그쵸? 이번에 수시 지원이 6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선발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시를 넣을 것인가 정시를 넣을 것인가 사실은 이번 3월 모의평가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라인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이번에 3월 모의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그럼 나는 정시로 가면 안 되나? 나는 수능은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럼 나는 수시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번부터 30번까지 체크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준비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다시 한번 점수를 환산해 봄으로써 나는 이 점수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여러분들이 입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 1번부터 30번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번 해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무엇을 해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개념 노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한테 개념 강의, 즉 수곡계 강의를 듣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 선생님 유별난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게시판에다가 답변을 뭐라고 달아드렸냐면 지금 수곡계를 따라가면 조금 늦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곡계 강의를 분명히 겨울방학부터 시작했던 학생들과 지금 여러분 시작하는 학생은 분명히 차별화돼야 된다. 라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했죠? 그래요. 수곡계럼이나 강의의 핵심은 바로 개념 노트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활용하는 바로 적중 문제를 풀어보는 거, 적용 유형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다 놓치더라도 안 하더라도 반드시 개념 노트를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과 그리고 데스노트라고 얘기하는 바로 개념을 바로 적용해보는 적용 유형 노트,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그렇게 강의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유별난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점수가 여러분들의 점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선생님 1번부터 문제를 쭉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문제는 개념 문제였다라는 문제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의 개념 노트가 완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 개념 노트에다가 문구점에 가면 스티커 팔아요. 아주 이런 조그만한 스티커 팔거든. 아주 제일 작은 동그라미로 된 스티커 팔 거예요. 그 빨간색을 사십시오. 빨간색을 여러분 사셔가지고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나왔었던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부분에다가 한번 스티커를 쭉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념이 선생님이 이 문제는 적용이 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그 문제를 틀렸다면 개념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거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적용 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어 라는 문제들은 특별하게 여러분 굳이 뭐 찾아가지고 스티커 붙일 필요 없이 다시 한번 문제와 해설 강의를 참고해서 이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다 라는 문제는 수학 오답 카드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는 그냥 시험지에 잔류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들어가는데요. 우선 1번부터 33번까지는 2점짜리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 2점짜리 문제는요. 당연히 맞추겠죠. 그런데 뭐 틀린 학생들도 뭐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2번 문제를 우리가 2점짜리 문제를 우리가 다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우선 지금까지 역대 94년부터 출제가 되어 왔던 2점짜리 문제를 싹 다 긁어서 선생님이 강좌 자료실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습 자료실에다 올려드리면 여러분 다운받아서 문제 풀어보시고 정답 체크해보시면 아마 다 맞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출제가 되었던 2점짜리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 3개의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걸로 일단 동그라미를 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문제는 모두 다 개념이 적용이 된 계산형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4번 문제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역행렬에 관련된 문제. 자, 역행렬의 성질 찾으시고 역행렬 구하기 부분에다가 스티커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개념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든지요. 자, 그러면 앞에 페이지는 다 동그라미 치셨죠? 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도 역시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의 관계. 자, 그 부분 아마 개념 노트에 딱 써져 있을 거예요. 스티커 붙이시고 틀린 학생들도 이 문제는 그 개념만 잘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유형 문제만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 문제는 이해 능력 문제입니다. 아마 개념 노트를 딱 찾으시게 되면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 부분에 바로 영영꼴
바로 유형이었습니다. 아마도 뭔가 조금 이상해서 바로 D0 때려서 답을 갖다 구한 학생들도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읽지 못한 학생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사실 우리 수곡계에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완전 똑같이 있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6번 문제 일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문제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7번 문제는요. 지수방정식에다 스티커 붙이시면 안 돼요. 예, 분명히 이 문제 5의 x승 라지 x로 치환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중에 내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바로 고등수학이 통합된 어떻게 보면 2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은요. 그 2단계에서 1단계를 잘하느냐 2단계를 잘하느냐로 분리가 돼요. 이 문제는요. 1단계는 괜찮아요. 5의 x승을 라지 x로 치환했어. 그러면 두 번째 2단계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나는 이 문제를 틀렸다. 그 부분을 케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고등수학의 바로 근해 분리였습니다. 방정식의 바로 근해 분리, 바로 기하학적인 의미가 포함이 돼서 문제를 푸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수곡계 고등수학의 꼭지에 아예 자기가 딱 타이틀 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유형. 아마 선생님 수곡계 고등수학 들었던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수곡계 고등수학의 특히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영 학생들은요. 사실 고등수학을 여름방학 전까지만 사실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도 여름방학 전에 아주 중요한 6월 시험을 보신다면 그래도 고등수학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고등수학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 전이라고 선생님이 데드라인은 나눠놨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는 고등수학을 좀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 8번 문제는 개념이 적용된 문제였습니다. 바로 등차 중앙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뒷부분 계산력 부분을 틀린 학생들 다시 한번 해설 강의 보시면서 그 끝마무리, 이 끝마무리를 좀 잘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9번 문제로 가지요. 자, 이 9번 문제 개념이 적용된 문제는 맞습니다만 그쵸? 개념이 적용된 문제는 맞습니다만 선생님은 이 문제를 개념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 문제를 수곡계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FN꼴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념에 의해서 일반항 AN을 구하고 그 AN에다가 N값 대신에 10 넣고 7 넣어서 뺀 학생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자, 이 학생들은 개념은 정확하다. 그래도 정답은 나왔지만 아마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찜찜하다는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학생과 선생님 풀이는 다른가?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선생님은 분명히 이 문제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긴 하지만 즉 질문을 받습니다. A10-A7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A10을 구하라고 했다면 여러분처럼 풀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A10-A7을 구하는 거라 선생님은 이 문제를 추론으로 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풀이 스킬은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풀이 과정이 달랐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였지만 약간 실전 스킬이 필요했었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지요. 이 10번 문제는 사실은 얘나 수능에는 사실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만한 유형이기는 합니다. 왜? 우리가 지수와 로그에서 이번에 9문항이나 출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지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 것이 가장 정확했느냐? 로그를 써서 맞춘 학생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수로 풀었다면 더 좋았을 그 문제라는 거 아마 해설 강의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지수 법칙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1번 문제로 가죠. 이 11번 문제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기는 하지만 아마 스티커 붙이기가 좀 모호하셨을 거예요. 우리 분명히 수곡계 개념서에서 문제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유별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에서 보셨던 문제일 겁니다. 자,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고요. 별표 쳐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수능의 필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수능에도 또 나올 만한 문제고요. 특히 여러분의 EBS 수능 특강에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EBS 수능 완성이 아마 출간이 되더라도 거기에도 또 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풀어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하고 되도록이면 풀이 과정이 똑같게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 문제는 바로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얼마만큼 잘 이해를 했느냐라는 이해 능력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 문제요. 완전 개념입니다. 즉 샌드위치 정리를 묻는 문제. 특히 여러분의 이 문제는 선생님 수국계 개념서에 짬짬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 있어서 정답이 4번이었지만 이번엔 1번으로 나왔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에다가 개념에다 스티커 붙여 놓으셨어야 되고요. 이 문제는 개념만 잘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 지나가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우리 학생 아마 틀린 학생들 많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23번 문제. 이 문제는 아마 이번 겨울방학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었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유별난에 있는 바로 주제별 약점 공략의 B체계에 해당하는 바로 그 문제, 바로 프랙탈 기하학에 대한 고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 유별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요, 이 문제만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3, 40개의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모아서 많이 풀어보게 되면 좀 연습이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EBS 수능 특강이나 EBS 수능 완성을 갖다 듣게 되면 어떠세요? 그래요. 이 문제를 좀 연습할 만하면 벌써 뚝 끝나요, 문제집이.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연달아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를 선생님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앞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 즉 예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연습을 하시면서 나오는 그림들, 그 그림들에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하에 관련된 공식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수능 시험에는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그림이 교체가 되더라도 이 패턴은 항상 똑같거든요. 즉 앞부분 굉장히 문제가 길죠. 이 부분을 읽으면 안 됩니다. 즉 바로 그림을 보셨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풀이는 스킬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다루어 드릴 것을 좀 약속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그 유별난 쇼에서 EBS 수능 특강에서 나와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게 될 거고 조금 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능 완성이 나오게 되면 또 수능 완성에 들어가는 또 프랙탈 기하도 역시 같이 풀어볼 예정이니까 선생님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건 앞으로 맞출 예정 문제. 됐죠? 그렇지만 스티커는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으셔야 될까요? 바로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에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바로 넓이의 합구하기. 그쵸? 그 넓이의 합구하기에다가 바로 스티커 붙여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문제로 가죠. 14번 문제에다가 별표 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맞췄건 틀렸건 상관없이 자, 이 문제는 지수로그의 서술형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외적 문제해결 능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자연과학에서 나올지 아니면 사회과학에서 나올지 알 수 없는 문제 유형. 자, 그렇지만 매번 푸는 패턴은 똑같은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문제 대입한다는 거 알고 계셨을 거고 앞에 문장 분명히 스킵하시고 바로 EK로 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EK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자들을 앞으로 다시 피드백하면서 이 문제의 의미가 뭔가를 찾으셨어야 되고요. 앞에서부터 쭉 읽으시면 안 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신경세표 또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유별난에서도 그렇게 풀지 않거든요. 바로 쑥 내려가서 바로 관계식으로 직행 그리고 문자 찾아서 거기에 있는 조건 대입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로그식을 어떻게 케어하느냐. 이 부분은 매번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스타일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매번 풀이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 얼마든지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든 분명히 관계식은 바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맞출 수 있는 즉 예정 문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동그라미를 쳐서 이따가 점수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시그마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수능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 문제 유형입니다. 워낙에 이제 수열 단원에서 이번에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9문제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껴 들어간 거고요. 말 그대로 이해 능력 문제인데요. 시그마의 성질을 이해했느냐. 즉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신 시그마 공식은 다 K가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K 이퀄 바로 0을 앞으로 빼서 시그마를 정리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을 묻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자 다시 한번 선생님 해설 강의 참고하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흡수시키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의 가장 히든은 바로 디귿복이었어요. 그쵸? 디귿복이었고 이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해설 강의를 잘 보시면 막 로그에다 끼워 맞추지 않았어요. 그쵸? 잘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디귿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 이런 스타일의 기출문제는 사실 수능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이번에 지수와 로그에서 9문제나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나온 문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이 문제는 굳이 틀렸더라도 선생님이 혼내지 않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17번 문제. 박스 채우는 문제. 이 박스 채우기 문제 역대 기출문제를 쭉 모아서 보다 보면 사실 반이 다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박스 채우기 반. 또 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즉 문제 해결 능력과 또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또 문제 반.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 박스 채우기 문제는 자신의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이 계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 즉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아주 고리타분한 기출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선생님이 이 박스 채우기 문제도 사실 수국께서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했어요. 왜? 이 문제는 개념이 없잖아. 어디다가 이걸 갖다 스티커를 붙일 거야? 아마 스티커 붙이기 아마 애매하셨을 거예요. 안 붙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유별난에서 해결하자라고 선생님이 넘어갔던 기억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유별난 쇼에서 아마 박스 채우기 문제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러면 프랙탈 기하하고는 다르게 반드시 자기 힘으로 반드시 답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중위권이 되는 거고요. 견딜 수 있다면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제공해 드리면 내가 한번 견뎌봐야지. 맞출 때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그 맞추는 순간을 좀 느끼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좀 시간이 길게 걸리다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만큼 나의 이해 능력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선생님이 이 박스 채우는 문제도 역시 유별난 쇼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이 이해 능력이라는 것이 단숨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박스 채우는 문제는 수능 때 틀릴 수 있는 그런 예나 문제니까 우선은 일단은 동그라미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별난을 통해서 한번 느낀 감을 갖다 잡으신 뒤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동그라미를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갈게요. 너무 좋은 문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스타일. 매년 출제가 되는 바로 코로나이. 즉 행렬에 4점짜리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즉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보기는 니은이었습니다. 즉 니은을 바탕으로 해서 디귿을 풀으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니은은 조건을 흡수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한데 아마 아직은 이런 문제 푸는 스킬이 조금 다듬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뉘앙스를 느끼지 못한 학생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보기는 바로 니은, 니은을 흡수시켜서 디귿을 푸는 문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이런 스타일은 지금까지 역대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의 재구성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모아서 이번에 기출의 재구성 구성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문제. 앞에서 여러분 18번 문제는 사실은 스티커 붙일 데가 없어요. 개념 예라 부분에다가 억지로 여러분 스티커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보는 문제라서 이해 능력 문제들은 아마 스티커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9번 문제. 선생님은 19번 문제가 즉 2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인데요. 첫 번째 1단계 SN이 구해지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2단계는 잘 하실 수 있겠죠. 시그마, 즉 여러분의 이 무한급수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무한급수의 합구하기 분명히 우리 학생들 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SN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걸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스티커를 무한급수의 합구하기 시그마 뒤에 분수식 나오는 꼴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기는 하되 이 문제는 2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 그런데 1단계, 2단계 중에서 1단계가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1단계가 고등수학이라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짚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20번. 상용로그의 지표화 가수 문제죠. 이 상용로그의 지표화 가수 문제는 선생님의 유별난의 주제별 약정 공략의 비책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상용로그에다 스티커는 붙여놨지만 개념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상용로그를 얼마나 잘 갖고 놀아봤느냐의 차이, 즉 상용로그를 이해하는 그 이해 능력에 따라서 이 문제는 전혀 천차만별로 풀이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약속 하나 할게요. 상용로그의 지표화 가수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너무 안 놀아봤고요. 사고 과정 자체가 이 뇌 구조 자체가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달라서 해설이 다른 거예요. 풀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의 뇌 구조 과정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충분히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너무 겁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지금 5등급인데요. 아니요.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노력하신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예정 문제로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과감하게 좀 연습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추론 능력이면서 동시에 이해 능력. 그쵸?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마 해설 강의에서 예를 들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출제자도 이 문제가 아이들에게 어렵게 생각이 되었다면, 즉 교과서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예를 들어줬겠어요. 원래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은 예 잘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즉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갖다 푸는 연역적 풀이 과정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즉 예를 들어가 가장 핵심입니다. 아마 선생님 해설 강의 듣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어디다가도 스티커를 붙일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하나 팁 하나 드릴까요? EBS 수능 특강과 EBS 수능 완성에 나오는 예를 들어 문제들을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능 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다시 한번 EBS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하되, 선생님의 해설을 바로 보시면 안 되고요. 모른다고 바로 답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견뎌보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의 의미를 이용해서 그 예를 들어는 출제자가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아마 연습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수능에서요. 예를 들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때 조금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발휘하려면 이거는 선생님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자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1번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드린 그 팁에 의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수능에서 맞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단답형 22번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였죠. 바로 등차 중앙에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개념 이 문제 저는 일반항 AN 과학에다 스티커 붙였는데 아니요. 이 문제는 중앙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스티커 떼서 옮겨 놓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번 문제 뭐였어요? 그래요. 바로 지수법칙 이야기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이 문제 선생님이랑 적용 유형 노트, 데스 노트에 그대로 똑같이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예의 개념 스타일의 문제는 얼마든지 연습하시게 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2, 23이 틀린 학생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3번은 지수법칙에다가 일단 스티커 붙여두시고요. 동그라미를 일단 쳐놓으세요. 나 이 문제 맞출 거예요. 충분히 연습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6월 시험부터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이것도 개념이죠? 어디다가 스티커 붙이셨어요? 바로 지수함수의 표준형에다가 바로 스티커 붙이셨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보는 아주 간단한 그러한 문제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5번 행렬과 그래프에서 유일하게 한 문제 나왔죠? 어렵게 안 나오는 단원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과 그래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출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집에 있는 그 기출문제들은요. 이과 심화 시절에 이산 수학에 있는 기출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심화 과정, 즉 이과 학생들도 공부를 안 했던 내용들 중에 기출문제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서도요. 이 행렬과 그래프 꼭지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또 반은 한 이산 수학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들이 또 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번 여러분 스타일을 보시고요. 그리고 작년 시험에 이미 나왔던 3월
6월, 9월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한 그러한 스타일의 문제들만 EBS 수능 특강 그리고 EBS 수능 완성에서 풀어보신다면 이번 여러분 수능에서도 반드시 행렬과 그래프 단론에서는 만점을 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는 거,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될 그러한 단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이것도 아마 스티커 붙이기가 좀 애매하셨을 거예요. 왜? 추론 능력 문제니까. n 대신에 1, n 대신에 2, n 대신에 3 집어넣어 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어넣어 봤으면 금방 알 수 있었던 그런 문제형이었는데. 그쵸? 만약에 틀렸다면 왜 내가 그러한 노력을 안 했을까?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하는 바로 그런 행동을 내가 왜 하다가 말았을까? 조금만 더 인내력을 갖고 견뎌냈으면 맞췄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나 알아. 그렇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매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맞춘 학생만 이번에 맞춘 학생들만 내가 인내력이 있구나. 그리고 수능에도 또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추론 능력은 해봐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개념에서 배우지 않았었던 문제 유형이라서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수학에 대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즉 추론 능력에 해당하는 문제라 이 문제는 아무리 교과서를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정말 꼼꼼하게 인내력을 갖고 끝까지 대입해보는 학생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형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넣어봐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왜 내가 그걸 안 해봤을까? 그러한 부분을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요. 왜? 항상 얘라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연습해 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능장에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노력하면 되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일단 쳐놓자라고 점수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7번입니다. 27번은 바로 개념입니다. SN 주고 AN 구하기. 그쵸? AN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SN-SN-1로. 단 조심해야 되는 거 N이 2 이상일 때.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을 그대로 아마 문제를 푼 학생들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7번 문제는 개념 어디에다가 SN 주고 AN 구하기에다 스티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무한급수의 합 구하기에 또 하나. 그래서 2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지네요. 그래서 두 부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세상에 우리 그대로 있는데. 그쵸? 이 문제는 어디다가 선생님 스티커 붙여요? 선생님이 스티커 붙이는 곳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어디냐면 바로 수렴하는 유형 우리 6가지 했었죠? 그 수렴하는 유형에 맞게끔 어떻게 계산값, 알파값 구하기를 할 것인가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유형 6가지에다가 스티커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유형은 다시 또 나온더라도 아마 똑같이 푸셨어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해설 강의가 좀 풀이 과정이 다른 학생들은 좀 수학적으로 선생님하고 전혀 다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처럼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답은 맞았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해석하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순이 있는 학생이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에는 틀릴 수 있는 복균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설 강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수렴하는 유형 6가지에다가만 스티커 붙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하고 30번 문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쫓기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마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덮어버린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건드려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셨었어야 되는데 또 그런 학생이 또 막바로 보거든요. 해설 강의를. 자, 그러면 29번 문제는 글쎄요. 수능에서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이 그림이 또 바뀌고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이번에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틀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번 문제는 틀리면 그냥 틀린 대로, 맞추면 맞춘 대로 그냥 점수 환산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완전 대박인 문제, 완전 중요한 문제. 바로 추론이 가미된, 즉 추론 능력이 가미된 문제 해결 능력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역대 수능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와 함께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과 EBS 수능 완성에 나오게 되는 즉 수열의 극한 파트
이런 스타일의 문제 딱 보입니다. 가나다. 찾기도 쉬워요. 가나다.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미 별표를 쳐놓으신 다음에 한번 연달아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미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 EBS 수업할 때는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내가 짚겠지만 혼자서 여러분 EBS를 공부하거나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EBS를 따라가는 학생들은 그렇게라도 좀 준비를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별표 칠 때가 즉 스티커 붙일 때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문제 해결 능력 문제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30개의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자, 선생님하고 따라서 동그라미 치셨죠? 그러면 점수 계산 다시 하실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등급 보실 거죠. 그 점수가 최소한 6월 달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근데 6월에 안 나오더라도 6월 달에는 한 지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한 90% 정도는 나오고 마지막이라 9월 달에는 그 점수를 찍고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는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입시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금 여러분 나오지 않은 여러분 점수를 가지고 입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잘된 여러분 입시 전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개의 문제를 풀어보는 동안 아마 희망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TCC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동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정신교육은 당연히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겠습니다.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실 거니까요. 그쵸? 근데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나 여우같이, 그쵸? 공부를 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월 시험에서 대박을 터뜨리도록 합시다. 자, 그런 의미로 유별난도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자, 선생님은 유별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